안녕하세요. 광명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러블리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양소가 소화되는 과정을 좀 볼 건데요. 여러분 교과서 158부터 16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내용도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면서 영상을 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영양소가 소화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영양소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기관들의 계모임인 소화계의 구조와 기능을 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곳에서 실제로 영양소가 어떤 소화 과정을 거치는지 그 순서대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영상의 내용이 굉장히 길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소화의 의미를 좀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화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밥 먹은 게 소화가 잘 됐다, 잘 안 됐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자, 우리는 보통 소화를 어떤 의미로 많이 쓰고 있죠? 먹은 음식물을 배가 불렀던 게 배가 잘 꺼지면서 응아가 잘 나오고 이걸 우리가 소화의 의미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자, 과학에서 말하는 소화의 의미는 조금 다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과학에서 말하는 소화라는 거는 내가 먹은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는 과정, 왜 소화하는 과정을 해야만 하는 걸까?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내가 먹은 음식물들은 굉장히 큰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기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이유는 결국 이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음식물이 굉장히 큰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영양소가 내 몸속에 잘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양소를 잘 흡수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먹은 음식물들을 아주 잘게 쪼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쪼개는 과정을 바로 소화라고 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소화라는 거는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몸에서 이 소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소화효소라고 해요. 내 몸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내가 먹었던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이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영양소들 중에서 흡수가 되지 못하는 형태로 있는 거, 너무 큰 덩어리를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소화효소가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소화효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가지 더 기억을 하고 갈 건데요. 바로 뭐냐면 소화효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이런 영양소들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 짝꿍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을 박을 때에는 망치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나사를 돌릴 때에는 드라이버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연장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마찬가지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정해져 있어요.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정해져 있어요. 망치로는 나사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로는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소화효소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각각의 소화효소는 분해시킬 수 있는 짝꿍인 영양소가 정해져 있다는 거, 연장이 정해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소화기관 이제 살펴볼게요. 자, 소화기관은 우리가 음식물을 실제로 먹었을 때 음식물이 지나는 경로순으로 한번 봐볼 건데요. 자, 내가 맨 처음에 음식물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입에서 꿀꺽 삼키게 되면 식도를 통과하게 되고요. 자, 식도를 지난 음식물은 여기 있는 위를 지나게 돼요. 위를 지난 음식물은 여기 있는 꼬부리 길, 이거를 뭐라고 하죠? 맞죠? 소장이라고 하죠. 소장을 지나고요. 소장을 다 지난 음식물이 큰 꼬부리, 바로 이 큰 꼬부리가 대장이에요. 대장을 지나게 되고 대장을 다 지난 음식물이 마지막 항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먼저 소화기관은 음식물이 지나는 순서대로 한번 봐봤고요. 자, 여기에 실제로 음식물이 지나진 않지만 소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3개가 더 있어요. 자, 그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큰 요거 이렇게 큰 거 바로 얘가 간. 우리가 그 간 때문이야. 그 간이에요. 피로회복에 영향을 주는 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뒤에 이렇게 길쭉한 거 보이시죠? 자, 얘의 이름은 이자예요. 이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주머니 하나 보이시죠? 자, 얘의 이름은 쓸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음식물이 지나진 않지만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3가지 간, 쓸개, 이자 모양과 위치를 같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 과정을 좀 볼 건데요.
자, 먼저 내가 음식물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입에서 하는 소화 과정부터 볼게요. 자, 내가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먹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을 골고루 섭취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입에서 어떤 것들의 소화가 이루어지냐면, 자, 먼저 잘근잘근 씹는 소화가 일어나요. 자, 씹는 것도 소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씹어서 쪼개는, 분해하는 과정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 보는 거는 씹는 이런 물리적인 소화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소화 효소에 의한 소화를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어떤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지를 살펴보면, 자, 입에서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분비가 돼요. 자, 선생님이 이 영상에서 이렇게 연두색 글씨로 표시한 게 전부 다 소화 효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입에서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고, 아까 소화 효소마다 분해할 수 있는 영양소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아밀레이스는 누구를 분해할 수 있냐면 녹말을 분해할 수 있는 애예요. 자, 녹말은 바로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녹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탄수화물을 분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에서는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녹말, 탄수화물을 분해하는데, 자, 분해하고 나면 쪼개지겠죠. 그 쪼개진 결과물이 바로 엿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녹말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뭘로 분해가 된다? 엿당으로 분해가 된다. 자, 여기는 엿당에서 당이라고 하는 거는 설탕, 당분, 우리가 뭐 단 거, 이거 할 때 그 당이거든요. 그래서 뭐를 또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게 밥이잖아요. 쌀밥. 이 밥을 오랫동안 씹고 있으면 단맛이 나요. 잘 모르겠으면 오늘 밥 먹을 때 밥만, 반찬 넣지 말고 밥만 입에 넣어서 3분, 4분 정도를 계속 씹어보세요. 그러면 단맛이 이렇게 슬 올라오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를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입에서는 탄수화물,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분해될 수, 녹말이 분해될 수 있다는 거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입 다음에 식도를 따라 지난 음식물이 위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위에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과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중에서 누가 분해되는지를 보면, 자, 위에서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분비가 돼요. 자, 연두색 글씨 소화효소예요. 자, 그럼 소화효소마다 분해할 수 있는 영양소가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이 펩신은 누구를 분해할 수 있는 영양소냐면 바로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펩신이 단백질에 작용을 해서 이 단백질을 작게 쪼개게 되는데, 그 단백질의 이름을 우리가 따로 기억은 하지 않고요. 그냥 작은 형태의 단백질이라고 기억을 할게요. 이 실제 이름은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소화 과정을 통해서 큰 덩어리의 음식물이 작은 걸로 쪼개진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위에서는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데,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쪼개진 작은 단백질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입에서 우리가 뭐를 먹었냐면, 입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입에서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밀레이스를 꿀꺽 삼키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위로 가게 돼요. 그럼 위 안에도 아밀레이스가 꿀꺽 넘어온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저 소화하지 못한 녹말이 만약에 있었다면 위에서 마저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결론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소화효소마다 자기가 작용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아밀레이스는 입과 같은 환경에서 좀 작용을 잘 하는 애예요. 펩신은 위와 같은 환경에서 좀 작용을 잘 하는 건데, 위와 같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바로 위에서 염산이 분비가 되면서 위는 산성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성 상태가 된 위에서는 아밀레이스는 작용하지를 못해요. 아밀레이스는 여기에 있으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절대 소화작용을 하지 못하고요. 산성 상태에서는 누가 활발하게 작용하냐면 펩신이 활발하게 작용을 합니다. 바로 이 위가 펩신이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게 산성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염산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는 염산이 분비가 된다는 거. 이 분비된 염산은 펩신이 작용할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자, 부가적으로는 음식물에 섞여 있는 세균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추가로. 자, 그럼 염산은 소화효소일까 아닐까? 네, 소화효소는 음식물을 직접 분해하는 게 소화효소인데요. 얘는 펩신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소화효소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위에서 넘어간 음식물이 소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소장에서는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료, 바이타민, 물, 이 6개의 영양소 중에 누가 소화되는지를 좀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장에서도 아밀레이스가 있어요. 그럼 아밀레이스는 아까 누구한테 작용을 한다고 했냐면 탄수화물, 녹말에 작용을 하는 애라고 했잖아요. 다른 애는 절대 분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입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녹말을 마저 분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아밀레이스에 의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장에서는 아밀레이스 말고도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소화 요소가 있어요. 뭐 말테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밀레이스 말고도 또 다른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요소가 나오는데 이 소화 요소가 아까 1차로 분해된 엿당을 한 번 더 쪼개서 포도당으로 분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녹말이 굉장히 커서 이거를 쪼개요. 쪼개서 엿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너무 커요. 아직도 너무 크면 한 번 더 쪼개요. 그래서 한 번 더 쪼개서 마지막으로 쪼개진 게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소장에서는 또 소화시킬 수 있는데요. 자,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있어요. 이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 요소는 아까 단백질이 한 번 분해되면 작은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이 작은 단백질을 한 번 더 쪼개요. 왜냐하면 아직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쪼개서 굉장히 작은 덩어리로 만들게 되는데 그 마지막으로 쪼개진 작은 덩어리 이름이 아미노산이에요. 이해하셨죠? 아미노산 써볼게요. 자, 그리고 소장에서는 하나 더 분해할 수 있어요. 누구냐면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요소가 작용을 하는데요. 얘는 바로 지방을 분해시켜요. 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걸로 바로 이렇게 쪼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녹말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한번 탄수화물은 여기다 써볼게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한번 분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도 한 번 더 분해를 시켰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분해를 시켰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또 분해를 시켰어요. 그죠? 근데 지방은 소장에서 한 번 분해시켜요. 원샷 원킬이에요. 힘들겠죠? 다른 애들은 두 번에 걸쳐서 쪼개는데 얘는 한 번에 쪼개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는 좀 무리가 가요. 그래서 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있는데요.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 쓸개즙이에요. 이 쓸개즙은 이름이 쓸개즙인 이유가 쓸개에서 만들어져서 쓸개가 아니고요. 바로 아까 여기 봤던 간 때문이야. 그 간 있죠. 여기 간에서 생성이 되고요. 이게 쓸개에 저장이 되었다가 소장으로 분비가 돼요. 그 소장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쓸개즙인 이유는 쓸개에 저장되기 때문에 쓸개즙이고요. 이 쓸개즙의 역할은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이 지방을 한 번에 분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을 분해하기 쉬운 형태로 약간 흐물흐물한 상태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요소는 아니고요. 그냥 지방의 소화를 돕기 위해서. 왜? 지방은 원샷 원킬 한 번에 쪼개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이 쓸개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쓸개즙에 의해서 흐물흐물해진 형태의 지방이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쪼개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자, 간도 나왔고요. 쓸개도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이 이자라는 애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소장에 있었던 소화 효소들 있죠. 여기 있는 아밀레이스,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는 아밀레이스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밀레이스와 그 다음에 트립신과 라이페이스, 바로 이 녀석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소장에서 작용하긴 하지만 실제로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드냐면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소화효소들이에요. 이자에서 만들어진 소화효소가 소장으로 분비가 되게 되고 이 소장에 분비된 이 소화효소들이 소장에서 이것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소화 효소를 생성하는 역할을 해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천천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우리가 한눈에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먹은 음식물 중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었어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내가 먹으면 입, 그 다음에 위, 그 다음 소장, 여기를 쭉쭉쭉 거치면서 하나씩 소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면요. 자, 탄수화물은 입에 들어가서 소화될 수 있어요. 누가 소화시킨다고 했냐면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소화시킨다고 했고요. 이게 분해됐을 때 엿당이 된다고 했거든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소화라는 거는 잘게 부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왜 부순다고 했냐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있는 영양소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부순다고 했어요. 녹말은 이렇게 굉장히 큰 덩어리예요. 흡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를 아밀레이스가 쪼개는데 그 1차로 쪼개진 애의 이름이 엿당이고요. 엿당은 이렇게 녹말이 한번 쪼개진 이런 형태예요. 그림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자, 그러면 입을 지나서 위에서는 녹말이 소화가 되나요? 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2차로 소화되는 곳이 바로 소장이었는데요. 자, 소장에서 탄수화물의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말고 다른 소화효소에 의해서 한 번 더 쪼개지는데 그때 쪼개진 마지막 물질이 바로 포도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쪼개지게 되면 엿당을 한 번 더 쪼개서 포도당의 형태. 이런 포도당의 낱개. 자, 그럼 굉장히 작은 알갱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예요. 자, 단백질 볼게요. 자, 단백질은 입에서는 소화할 수 없어요. 물론 씹는 물리적인 소화는 되지만 소화 요소에 의한 소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단백질은 바로 어디에서 소화되냐면 위에서 소화가 될 거고요. 자, 위에서 소화시키는 소화 요소의 이름은 펩신이에요. 이 펩신이 작용하게 되면 단백질, 세모,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 펩신에 의해서 작은 단백질로 쪼개지는데 작은 단백질은 큰 단백질이 한번 쪼개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게요. 자, 끊어져서 쪼개졌죠. 자, 그리고 이 단백질은 아직도 이 형태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분해를 할 건데요. 바로 소장에 있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한 번 더 쪼개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름이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자, 아미노산은 작은 단백질이 한 번 더 쪼개져서 이런 알갱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충분히 작기 때문에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지방 볼게요. 자, 지방은 원샷, 원킬 소장에서 바로 소화가 된다고 했어요. 자, 소장에서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지방을 분해하게 되고요. 그때 분해된 마지막 물질의 이름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예요. 자, 지방도 이렇게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너무 커요. 그래서 영양소가 흡수될 수 없어요. 쪼개야 돼요. 라이페이스가 쪼개고 나면 이런 형태 이렇게 낱개로 쪼개져요. 충분히 작기 때문에 이제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방은 원샷 원킬로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죠? 이 도움을 주는 애 이름이 바로 누구였냐면 쓸개즙이었고요. 자, 쓸개즙인 이유는 어디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쓸개에 저장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생성이 돼서 그렇죠? 간에서 생성이 돼서 쓸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쓸개즙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 쓸개즙은 소화효소는 아니지만 지방을 흐물흐물한 형태로 만들어줘서 원샷 원킬 한 번에 분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이었는데 자, 지금의 소화효소들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는 했지만 무기염류와 바이타민과 물은 분해하지 않았거든요. 왜 분해하지 않았을까요? 이유 굉장히 간단해요. 자, 우리가 영양소를 분해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흡수하기 위해서 작게 쪼갠다고 했잖아요. 자, 얘네는 너무 커서 쪼개야지만, 분해를 해야지만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분해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미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 그래서 따로 소화 과정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는 6개의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큰 덩어리의 영양소들의 소화 과정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소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밥 먹고 배가 꺼져서 응가가 잘 나오고 이건 아니라고 했어요. 과학에서 말하는 소화라는 거는 바로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는 건데 이 분해하는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흡수하기 위해서,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잘게 분해하는 거라고 했고요. 이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화효소라는 애였어요. 이 소화효소의 특징은 각각 정해져 있다고 했죠. 어떤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애,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애,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애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기관에서 소화 과정을 보면 입에서는 누구만 소화될 수 있냐면 녹말만 소화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위에서는 단백질만 소화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장에서는 녹말과 그 다음에 녹말이 한번 분해된 엿당도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단백질 분해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방이 원샷 원킬로 분해된다고 했죠. 자, 녹말을 분해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단백질을 분해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 위에서는 펩신, 소장에서는 트립신, 여기에서는 아밀레이스도 작용을 하고 또 다른 탄수화물 소화효소도 작용을 한다고 했고요. 지방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 라이페이스, 이렇게 짝꿍끼리 잘 연결을 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해된 산물을 좀 기억을 할 건데요. 자, 녹말이 탄수화물이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면 뭘로 분해가 되냐면 포도당, 그 다음에 단백질이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었고요. 자, 얘는 기니까 다 안 쓸게요.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바로 이것들은 충분히 작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얘가 흡수가 되는 영양소의 종류가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우시면 영상을 한 번 더 보셔도 되고요. 노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정리를 하면서 좀 기억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볼게요. 오늘 강의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분해된 영양소가 어떤 흡수 과정을 거치는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